여러분 참 부동산 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게다가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집 한 채 살려고 그러면요 고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워낙 규제가 많아서 말입니다. 아니 집 한 채 사는데 무슨 규제가 이렇게 많고 서류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내가 살 집인데 거기 사는데 뭐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내려고 그래 보세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뭐 일반 주거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역인지 투기 지역인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러면 또 LTV가 어떻게 되고 주택담보 비율이요, DTI가 어떻게 되고 DSR이 어떻게 되고 이거 다 가려야 되죠. 또 내가 전세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집을 사면 대출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와우 참나 집 하나 사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정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규제도 이 정도 규제면요 이거는 속박입니다. 속박. 완전히 속박이에요. 이번에도 뭐 나름대로는 갭 투자 잡겠다, 법인거래 어떻게 하면 이거 막겠다 하고 정책을 폈어요. 근데 정책을 폈는데 다른 데서 막 사고가 터지는 거야. 무주택 서민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사지를 못하게. 아니 똘똘한 한 채도 아니에요. 3억이 기준이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도 아니고 집도 못 사게 막았어요. 전세 대출을 안 해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 청원 게시판이 난리 나고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전부 연일 난리를 치니까 청와대가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상조 청와대 실장이 말입니다. 참 당장 보세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규제지역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입주 안 하면 주택담보대출 반납해야 되고요. 3년간 추가 대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3억이 넘는 집을 샀을 경우에는요. 기존 전세 대출까지 반납해야 돼요. 전세 대출까지. 아니 집을 산 뒤에 바로 입주하는 실수요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전세 대출까지 안 해준다면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 많은 돈 부자? 돈 부자는 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집 살 때 전세 성계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사놓고 나중에 그 전세를 갚아가면서 들어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는 전세 살고요. 그러면 전세를 성계하고 샀을 때 보통 전세가 60에서 80% 되잖아요. 근데 60%에서 80% 이 성계를 하고 그 집을 사놓고 내가 3년 후 4년 후에는 저 집에 들어가겠다 하고 자기는 전세 살면서 열심히 버는 거야. 이제 그런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꿈이 날아간 거예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기과열지역에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예요. 그것도 9억 이하에만 줍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50%고요. 이마저도 대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것까지 또 막아놨어요. 다 해봐야 돼. 두드려 봐야지 나오.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3억 원 기준으로 전세 대출 안 준다 그러면 사실 30대 40대 집 사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사나요? 못 산다는 결론이에요. 못 산다는 결론. 그러면 영원히 전세 살아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게 재건축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2년을 살아야 된대. 그래야지 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준대요.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된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엄마 아파트입니다. 엄마 아파트에다가 명의만 이전 시켜놓고 그게 안 사는 거야. 빈 집으로 남겨두는 거지. 빈 집으로. 대신에 그 전세 사는 사람 쫓아내잖아요. 나가라 1년 만기 끝났으니까. 그러면 2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2개. 자원의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의 낭비.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 안 받아도 돼. 에이 뭐 월세 안 받아도 돼. 그냥 놔두지 뭐. 그리고 빈집으로 놔두는 거고요. 전세에 살고 있던 사람은요. 졸지에 쫓겨나는 거예요. 졸지에 쫓겨나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게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그런 곳에 임대주택으로 만약에 등록을 했다면 또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요. 최대 8년 동안, 단기 임대는 4년이지만 8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부가 만든 규제예요. 근데 그게 상충되죠, 그죠? 예. 8년 동안 못 팔게 해놓고 당장 팔으라 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봐주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말입니다, 여기. 강남 4동이라고 하는 여기요. 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여기에 있는 땅을 조금이라도 살려고 하면 예, 정부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안 받으면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는요. 잠실동이나 대치동이나 삼성동, 청담동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대책으로 집을 못 팔게 집을 허가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주택거래허가제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거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신도시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놓으면 이게 투기가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법이에요. 이거를 이 서울 한복판에 강남 4동에다가 이걸 적용한 거예요. 마치 주택거래허가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참 못한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올 수밖에. 정책이라는 것은요. 현장에 어울리게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요. 그냥 막무가내식 규제로 저렇게 일관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정책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본 원리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 아주 쉬운 법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